동물자유연대 소속 운동가들은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 케임브리지의 한 연구실을 침입하였고 연구실을 동물학대 증거 자료로 촬영한다. 그곳의 연구원은 분노 바이러스가 감염된 침팬지는 위험하다며 침팬지를 풀어주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지만 결국 침팬지를 풀어주며 분노 바이러스는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폭력성이 극대화된 광인의 상태가 되는데 이들은 비감염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감염시키려고 움직인다. 분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여 감염자의 타액과 혈액이 비감염자의 체내에 들어오면 1분 안으로 감염이 되어 피를 토하다 빨간 눈의 광인으로 변하게 된다. 영화 28일 후는 이러한 분노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인이 되어버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 짐과 셀레나가 감염자들을 피해 생존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좀비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좀비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시체, 즉 죽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언데드를 말하며 과거 부두교 전설에서 등장한 주술로 움직이는 시체를 시작으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인해 좀비는 사람을 잡아먹는 시체 괴물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다. 그런데 영화 28일 후에서 분노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광인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지도 죽어서 살아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영화 속에서 광인들은 봉쇄된 영국 안에서 굶어 죽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감염되어 지성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감염자를 물어뜯고 찢고 죽이는 모습으로 인해 기존의 좀비 아포칼립스 시리즈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좀비 시리즈로 인정을 받았으며 여러 매체에서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좀비 영화 또는 좀비 바이러스로 멸망한 세상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영화 28주 후는 영화 28일 후의 후속작으로 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보며 미군이 보낸 나토군의 주도하에 영국을 떠났던 시민들이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며 영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전구역 제1구역간인 돈의 자녀들 또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돈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돈은 감염자들을 피해 아내를 버리고 혼자 도망쳐 살아남았기에 자녀들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댔었고 슬픔에 잠긴 태미와 앤디는 엄마의 사진을 구하러 격리구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엄마 앨리스를 발견하는데 마침 돈의 자녀들을 쫓아온 나토군은 격리구역에서 살아남은 앨리스를 검사하기 위해 실험실로 데려가게 되고 검사를 통해 그녀는 바이러스 보균자이지만 그 증상이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임이 밝혀진다. 그 사실을 듣고 실험실로 몰래 들어온 남편 돈은 과거 아내를 버리고 온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며 그녀에게 키스하지만 돈은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또다시 영국에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 그리고 돈의 자녀들인 태미와 앤디는 감염자들과 무차별 사격하는 군인들을 피해 도일 상사와 스칼렛 소령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지만 도망치다 결국 감염된 아버지 돈에게 앤디가 물리는데 앤디 또한 엄마처럼 무증상으로 광인이 되지 않았고 누나 태미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헬기를 타고 영국을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에는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데 이후 스토리가 진행될 후속작 28개월 후는 여러 문제로 인해 제작이 취소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소니가 판권을 가져가며 2024년 1월 31일 28년 후라는 타이틀로 공식 제작이 확정되었다. 감독과 각본으로는 28일 후에 감독 데니 보일과 마찬가지로 28일 후에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가 맡게 되었다. 여기에 사람들은 왜 28년 후인지 궁금해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데니 보일 감독과 알렉스 가랜드의 인터뷰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영화 28주 후는 매끄럽지 않은 개연성으로 인해 이 프랜차이즈 영화 전체를 망칠 뻔했고 또한 28주 후에 몇몇 요소들 때문에 이 시리즈 제작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알렉스 가랜드는 강한 어조로 다른 이야기를 쓰는 게 낫겠다 고 전작품을 비난하며 말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팬들은 28주 후에 깔끔하지 못한 개연성, 예를 들어 격리구역으로 쉽게 들어간 돈의 자녀들, 그리고 격리된 실험실에 군인들 몰래 무단으로 들어간 돈, 잘 생각해보면 전세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바이러스 사멸 및 감염 우려가 있는 비감염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격리구역과 실험실을 일반인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장면은 군인들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위협을 초래함으로써 영화 재미와는 별개로 개연성은 아쉬움을 보여준다. 설정 문제로는 영화 28일 후에서 셀레나는 짐에게 파리와 뉴욕도 바이러스가 전염됐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영화 28주 후에서는 보균자인 앤디가 헬리콥터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불의의 사고로 헬리콥터는 프랑스 한 해변가에 추락하게 되며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연출하였다. 영화 28일 후 시점에서 셀레나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영국에서 탈출한 사람 중 바이러스 균을 가진 무증상자가 있어
통해서 프랑스 전역을 퍼뜨린 건지 오로지 상상에만 맡겨야 하기에 정확한 내박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원숭이를 통해 퍼졌던 바이러스가 영하 28주 후에서는 다른 종, 즉 인간 외에는 전이가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영화 속 나토 군인들이 미지의 바이러스로 여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순 있으나 당시 1편을 봤던 영화 관람객들은 충분히 설정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니 예외로 인간에게만 전염이 된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영화 속에서 밝혀진 게 없으므로 속편 제작자들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사실 영화 28주 후는 28일 후를 보지 않았더라도 좀비, 호러,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며, 이것저것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기에 적당히 생각하면 넘길 수 있으나, 속편을 제작해야 하는 각본가나 감독 입장에서는 스토리상 개연성이나 설정을 다시 맞추기나 쉽지가 않다. 특히나 원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니 보일 감독과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에게는 대놓고 욕할 만큼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28주 후의 후속작이 아닌 28일 후의 엔딩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속편 28년 후를 제작하기로 했고, 마침 알렉스 가랜드에게는 28년 후의 미래를 그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데니 보일 감독은 이 아이디어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8주 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간의 제작진들은 정식 시리즈가 맞으나 28주 후의 스토리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분노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래픽 노블 28일 후 애프터매스에서는 분노 바이러스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소속의 두 과학자는 인간의 폭력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분노와 폭력성을 유발하는 특정한 신경화학 물질을 분리하여 분노와 폭력성을 억제하는 약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약을 개발하는 두 과학자 또한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중 폭력적으로 변한 실험 대상자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들은 분노 억제제를 사람들에게 실험하기에는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리하여 인간이 아닌 침팬지에게 실험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억제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 기존의 알약 형태가 아닌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조하여 거기에 분노 억제제 성분을 넣고 침팬지에게 주입하게 되는데, 에볼라와 섞인 분노 억제제가 침팬지 내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영화 속 분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며 결국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나고, 참여 과학자 중 한 명은 동물자유연대에 전화를 걸어 실험에 대해 알린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영화 28일 후의 시작 부분처럼 동물자유연대 소속 운동가들이 찾아와 침팬지를 풀어주며 분노 바이러스는 영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 영화 28주 후는 액션과 호러를 적당히 섞어 생각보다 괜찮은 평을 받은 영화임에도 여러 개연성과 설정 문제로 원작자에게 큰 비난을 받은 작품 중 하나이다. 참고로 당시 28주 후를 찍었던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나디오 감독의 최신작으로는 2024년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댐즐이라는 영화가 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영화 28년 후는 촬영을 마친 상태로 2025년 6월 북미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며, 저는 좀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